안녕하세요. 삼성마스터 정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속분과 상속순위 그리고 실제 상속재산에서 상속세를 뗀 후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순위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상속재산 또는 채무를 어떠한 순서대로 승계를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직계비속이라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들, 딸 그리고 그 손자, 손녀까지도 직계비속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최근친 가장 가까운 사람이 1순위이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있을 경우에는 손자, 손녀도 직계비속이지만 아들과 딸만 상속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죠. 역시 이것도 가장 가까운 촌수에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서 배우자는 단독으로는 이 상속순위에 껴있지는 않지만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시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5화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분이. 세 번째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촌인의 관계 혈족인데요. 이거를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적으로는 아내와 자녀와 중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순위가 직계비속이죠. 그러니까 자녀 2명이 1순위 상속이 됩니다. 또 배우자도 이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순위의 상속인이 배우자인 아내와 자녀 2명이 되겠죠. 그리고 상속분은 5화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5 대 1대1 분수로 표현을 하자면 배우자는 7분의 3, 자녀들은 7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죽었는데 자녀가 없고요. 시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부모님과 아내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에도 똑같이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하니까 자녀와 상속분과 동일하게 시부모님은 7분의 1씩 배우자는 7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자녀가 먼저 죽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또 요즘에 부모님들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30에 아이를 낳았으면 부모님이 80 정도가 되셨으면은 아들도 벌써 한 50이 되잖아요. 근데 교통사고가 됐든 질병이 됐든 이걸로 사망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남은 유가족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상속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대주상속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에도 받을 상속분을 아들의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자기 각자의 상속분대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유의할 점이 있는 것이요. 배우자의 경우에 만약에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이나 하기 전에 재혼을 한다. 그러면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올해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상속 포기와 관련된 거긴 한데 이게 상속 순위와 관련된 예를 들면은 남편이 죽었는데 상속 포기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차순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고 배우자도 상속 포기를 하고 이러면은 그 다음 순위가 뭐죠? 직계조속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잖아요. 이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가 선정되는데 문제는 상속 포기가 3개월 이내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앞선 상속인들이 일찍 해가지고 다음 상속인들도 그 3개월 안에 신고를 하고 문제가 없는데 막상 사람이 죽고 나서 뭐 상속 절차 밟고 뭐 하다 보면 3개월이 금방 가거든요. 그 상속 포기를 했는데 후순위 상속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포기를 해버리고 후순위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배우자의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전원합의체로 대법원에서 판례가 바뀐 사안이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고요. 아버지, 어머니 있고 형제가 있을 경우에 가정을 해보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 아버지가 상속 포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빚이 많았거나 그 재산을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할머니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과거에는요. 아버지가 상속 포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그 다음 상속 순위가
가장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이 되고 그 다음 순위가 상속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할아버지 입장에 보면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채무를 이어받게 되는 꼴이 된 거예요. 예전 판례에 의하면. 근데 이게 참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판례가 바뀌어서 아까 사례에서 아들이 상속 포기를 했다. 그리고 할머니만 한정 승인을 했다. 그러면은 할머니가 최종 상속인이 돼서 할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거기에 정리를 하고 더 이상 그 밑에 단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할머니도 만약에 상속 포기를 그러면은 손자녀가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상속 포기를 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이걸 해야 돼.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생각을 기울이셔야 돼요. 예기치 못하게 본인에게 승계가 돼서 어느 날 채권자들이 소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할 경우에 이게 상속을 어떻게 하는지를 면밀하게 잘 판단하셔서 불이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분과 상속 승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는 항상 상속마스터 정별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